안녕하세요. 오늘은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. 어제 저녁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났었습니다. 언론계에 계셨던 분인데 아직은 그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상세하게, 디테일하게, 섬세하게, 날렵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먼저 찾아냈던 그런 다이아몬드보다 더 날카로운 섬세함이 있었던 분을 찾아뵙고 굉장히 놀랐습니다. 일단 누구나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그분의 그 민주주의에서의 인권적인 것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많은 행사나 사람들을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. 참 그렇더라고요. 세상 사는 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을 벌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어제 그 만나 뵀던 언론인 그분도 너무도 어이없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. 당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무화 경지 속에서 혼돈과 혼탁 속에서 정말 생명수 같은 그런 행동과 실천을 하고 계셨던 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분은 몹시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셨습니다. 또 그분과 헤어졌을 때 멀리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. 그분은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. 담배를 다 피우시고는 이쪽을 보지 않고 묵묵히 사라지셨습니다.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겪는 모습이었습니다. 저도 지금 책 한 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필이 꽂히는 날은 원고 60장까지 썼어요. 그리고는 또 방송 일을 하느라고 접어뒀습니다.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흔적을 밟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시대물이 될 것이고 어떻게 됐거나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보려고 다양성에서 노력하는
본인의 자세가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결과나 평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단지 다양성이나 합리적인 면에서 객관성을 놓치지 않는 냉정하고도 차분하며 따뜻한 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, 어쨌거나 어제 그 언론인을 만나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, 새벽 4시까지 그분의 흔적을 밟아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. 보통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면 그 유튜브 구글사에서 뭐 말로는 10만? 그러면 1000만 원 정도? 뭐가 별도로 꽂힌다고 해요. 그러면 그 언론인은 그와 같이 경이로운 조회수를 주는 사건을, 그러니까 타이틀이죠, 제목을. 뭐 그냥 제목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, 구체적으로, 본질적으로 일을 하신 분입니다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에 나왔던 그 방송사는 어떤 대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놀라운 서프라이즈 조회수를 얻어낼 수 있는지,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 희망적이고 또 노력해야 될 가치가 있는,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, 저는 이제 오늘 12시 출발을 해서 또 어딘가를 가요. 봉은사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서 행사하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갑니다. 처음에는 그 콘텐츠 내용이 나와 동일할까 걱정도 하면서, 어쨌거나 그 동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사람은 참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다시 어떤 내용을 나에게 주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결과, 그 민초들은 그 너무 지나친 강조,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조, 무조건 복원시켜서 제자리에 그 복권시킨다라는 그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타당하지 않는 거로, 자기네들은 그 문재인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, 그래서 중국의 잘못이 많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다,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을 까는 문가방이냐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,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렵다,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저는 조금 강성이다 보니
날카롭고 매서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언어를 좀 사용하기를 즐겨 하죠.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자한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지금 출당을 결정했죠. 그 출당의 내용에 보면 그 출당의 명분이 옳은가,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적인데 하자는 없는가, 그 일반의 그 의원이라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, 이제 홍준표 대표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죠.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 탈당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서 그러니까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. 그런데 이제 그 홍준표 대표의 자격은 과연 합당하고 신뢰적인가? 이렇게 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출당 결론은 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그 김태자, 태자, 흠자, 김태흠 의원님께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다. 부당했다는 거죠. 대표의 권한으로서 단독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교만을 넘어서서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사항이라는 거죠. 어쨌거나 그 자유한국당은 그 뿌리가 새누리당, 그 한나라당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원 1호였던 것이 사실이죠. 천막당사 지으신 박근혜 대통령이 1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천막당사에 들어간 홍준표 대표가 직권 남용을 넘어서는 그 대표로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자기가 뭐든지 다 책임지겠다.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다 보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. 오죽하면 그 김태흠 의원께서 최고위원 중에 혼자서 표결을 해보겠다 할 정도로 했던 이 내용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권한과 규모에 비해 조잡했다.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하나로 몰려서 그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도 가혹할 만큼 평가하던 그들이
홍준표 대표가 혼자서 책임지겠다, 부담을 갖겠다, 안겠다. 이제는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붙이는 민주적인 모습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훼손된 이 상황에서 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바라다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됩니다. 하여튼 지금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 이분법이 생긴 것 같아요. 한 곳을 바라다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지적받아야 될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사고를 생각하지 못하고 끓는 냄비처럼 그렇게 끓다가 튕겨져 나가는,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튕겨져서 그 냄비의 뚜껑도 찾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한국의 현실이 이제는 그것을 비난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잡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있죠. 저도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 과학적인 사고, 진지한 성찰을 위한 사회, 그 다음에 이제 대중 속에서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,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사회죠. 그리고 실체는 없는데 허상만 쫓는 가짜 경제학이 판치는 사회. 중심을 잃고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상. 또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기업 대리기에 나선 현 행정부.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통이 수반이 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낙하시키고 삶의 풍요를 막는 형태로 돌아서고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성숙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한 권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나름의 그 결정체를 만들어내기 것인데, 정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위배되지 않고 다양성과 다양한 그 테마들과 종류들과 내용들과 그 제목은 10개지만 예를 들어서 10개에 대한 꽉 찬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아침을 엽니다. 어떻게 보면
촛대죠, 촛대. 인생의 촛대를 그 촛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. 촛대는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, 촛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성숙한 아픔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안목과 규모와 실천과 이런 행동 강령을 갖고 있는 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보기 방송은 무한대 노력을 할 것입니다. 오늘의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